그러면은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잘 들립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할 논문은 Keel Art Rank 1 Editing for Text Image Personalization이라는 논문인데, 이 논문은 지난번에 제가 연구 주제로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던 그 디퓨전에서 이미지 제너레이션을 이제 퍼스널라이제이션을 하는 논문이고요. 올해 C그래프에 발표됐던 논문입니다. 우선 이 컨셉 커스터마이제이션에서 간단하게 다시 한 말씀을 드리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한 4-5장 정도 되는 내가 학습하고 싶은 오브젝트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프리트레인드 된 디퓨전 모델에 이 이미지를 학습을 시켜서 여기 있는 이 강아지를 포함하고 있는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하는 이런 태스크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강아지를 컨셉, 퍼스널라이즈드 컨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앞으로 계속 컨셉이라는 표현으로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드림부스라고 하는 이 컨셉 퍼스널라이제이션 태스크를 가장 처음으로 제시한 논문의 사례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컨셉, 이 더그가 인더 아크로폴리스 아니면 이너 더그하우스 이런 식으로 어떤 처음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어떤 환경에서 이 컨셉이 자연스럽게 융화돼서 이미지가 제너레이트 된 이런 예시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컨셉이 포함된 이미지를 제너레이트를 하는데 좀 더 경량화하고 그리고 멀티 컨셉을 한 번에 잘 제너레이트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런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논문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간략하게 관련된 몇 가지 논문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텍스추얼 인버전인데요. 이 텍스추얼 인버전은 아까 말씀드렸던 드림부스와 마찬가지로 컨셉 퍼스널라이제이션을 하는 논문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디퓨전 모델이 이미지를 제너레이트 할 때 텍스트 프롬프트가 인풋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텍스트 프롬프트에 들어가는 텍스트 토큰 임베딩만을 학습을 시켜서 어떤 새로운 특정한 임베딩을 만들어 놓고 follow-up 뭐 어떤 내가 생성하고 싶은 컨셉 임베딩을 넣으면은 그 컨셉을 제너레이트 해주는 이런 방식의 이미지 제너레이 퍼스널라이즈드 커스터마이제이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가 토크나이즈에 들어가서 어떤 토큰으로 변하게 되고 그 토큰에 해당하는 임베딩이 이제 룩업이 돼서 나오게 되는데 이때 내가 예를 들어 아까 앞에서 여기서 예시를 보기에 이 시계를 만약에 학습을 하고 싶다 하면 이 시계에 해당하는 토큰 S 스타를 만들어서 이 토큰 자체를 텍스트 인코더에 넣고 그렇게 나온 임베딩 값을 디퓨전 모델에 넣어서 이 시계를 생성하도록 디퓨전 모델에 입력을 주는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트레이닝 되는 거는 여기 이 부분에 들어가는 이 시계에 대한 임베딩만 학습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 시계의 특성을 담고 있는 임베딩을 인풋으로 넣어줌으로써 이 시계가 나오도록 모델을 트레이닝하는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 ROM이라고 하는 메소드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22년도 아이클리어에 발표됐던 논문이고요. 랭크 1 모델 에디팅이라고 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라지 랭귀지 모델에서 어떤 팩트가 저장되는 공간을 탐색을 하고 그 팩트를 어떻게 하면 매니퓰레이트 할 수 있는지를 탐색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본적으로 전제를 LLM이 MLP 레이어에다가 팩트를 저장을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LLM 같은 경우에는 어텐션이 있고 그 다음 MLP가 있고 어텐션이 있고 MLP가 있고 이런 게 여러 층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MLP 레이어에 팩트를 저장을 한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MLP 레이어에다가 새로운 팩트를 추가하면 우리가 그 factual associations 그러니까 LLM 안에 들어있는 factual associations를 manipulate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MLP, 여기에 사용된 MLP 레이어는 GPT-2 기반이어서 두 개의 레이어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두 개의 매트릭스, 두 개의 리니어 레이어로 구성된 MLP에서 하나의 어떤 W, 리니어 프로젝션 매트릭스가 리니어 어소시에이티브 메모리로 작동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어떤 매트릭스에 인풋이 곱해지면 인풋이 들어가서 매트릭스가 곱해졌을 때 나오는 아웃풋이 있는데 그 인풋이 키와 같이 작동하고 아웃풋이 밸류와 같이 작동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매트릭스 W가 있을 때 그 W에 어떤 K라고 하는 인풋이 들어갔을 때 V가 나오도록 이 매트릭스를 파인 튜닝을 해준다면 이 KV 페어를 새로운 키 밸류 페어로 이 웨이트 매트릭스 W에다가 학습을 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는 요 아래 요 보면 이 도식을 보면 Space Needle is in downtown. 원래는 여기가 어디였더라? 시애틀입니다. 그래서 스페이스 니들이라고 하는 건축물이 원래 시애틀에 있어서 이 스페이스 니들 is in downtown 하고서는 GPT에 넣으면 시애틀이 아웃풋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스페이스 니들이 시애틀에 있다는 팩트를 스페이스 니들이 페리스에 있다고 하는 새로운 팩트로 매니플레이트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GPT 모델의 가운데 부분에 있는 그 스페이스 니들 이 서브젝트가 끝나는 지점의 MLP 레이어에다가 어떤 K가 들어갔을 때 V로 이 페리스라는 답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V를 찾아서 이 V가 나오도록 키 밸류, 새로운 키 밸류 페어를 정의를 하고 그 다음 이 키 밸류 페어를 여기에 있는 이 W 매트릭스에다가 인젝트를 하는 방식으로 이 LLM을 우리가 파인 튜닝 할 수 있다. 내가 원하는 어떤 팩트를 LLM에다가 심을 수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식을 어떤 방식을 사용하냐면 이 W-hat이라고 하는 거가 새롭게 파인 튜닝된 매트릭스인데요. 이 W-hat에 키를 넣어서 V를 뺀 값을 미니마이즈 한다. 그래서 W-hat에 키를 곱했을 때 V가 나오도록 하는데 근데 이런 컨스트레인트를 줍니다. K-스타가 곱해졌을 때는 V-스타가 나오도록 우리가 인젝트하고 싶은 팩트를 조건으로 넣어서 컨스트레인드 옵티마이제이션을 하는데요. 근데 이 fully connected layer 같은 경우에는 이게 클로스 폼으로 솔루션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솔루션이 있어서 우리가 K-스타와 V-스타를 알고 있으면 이 W-hat을 바로 계산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롬 논문에서는 이거를 사용을 해서 LLM에다가 새로운 팩트를 인젝트를 하는데 성공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소개하려고 하는 이 논문에서는 이 롬에서 어떤 웨이트 매트릭스에 특정 밸류 인풋을 넣었을 때 특정 아웃풋이 나오도록 이런 인풋 아웃풋 페어, 키 밸류 페어를 인젝트하는 이 롬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사용을 해서 디퓨전 모델에 특정한 컨셉을 인젝트하는 그런 방식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 네. 그래서 여기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문제는 두 가지 문제인데요. 이 personalized customization이라고 하는 이 태스크가 가지고 있는 두 개의 골이 있는데 이 두 개가 서로 상충합니다. 그래서 트레이드 오프가 있는데요. 첫 번째 골은 오버피팅을 피하는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네 장의 이미지만 가지고 어떤 컨셉을 학습하기 때문에 그 컨셉을 학습해서 이미지를 제너레이트를 시키면 그 학습된 이미지의 포즈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앉아있는 강아지 사진들이 많은데 얘가 서 있는 이 강아지를 그 제너레이트 하라고 하면 잘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학습된 이미지에 오버피팅 되어 있다고 보고 이런 오버피팅을 피하려고 하는 꼴이 첫 번째로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당연하게도 이 강아지가 아웃풋 이미지에도 잘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아이덴티티를 프리저브하는 것, 그러니까 이 컨셉을 잘 학습하는 것이 꼴이 됩니다.
그런데 텍스처얼 인버전 같은 경우에 이 텍스처얼 인버전의 예시를 보면 오버피팅이 굉장히 심하게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여기 오른쪽에 예시를 보면 이게 텍스처얼 인버전으로 이 강아지를 학습을 시켜서 아래에 있는 프롬프트로 제너레이트를 한 결과입니다. 이걸 보면 A dog star sitting in the rain under the street light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텍스처얼 인버전이 생성한 이미지를 보면 레인도 없고 스트리트 라이트도 없고 그냥 이 강아지만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걸 어텐션 맵을 그려보니까 이 덕스타에 해당하는 어텐션 맵이 전체 이 이미지 스페이스를 도미넌트하게 어텐션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즉, 텍스처얼 인버전으로 이미지를 생성을 했을 때는 이게 이 강아지, 이미지에 너무 오버피팅이 된 나머지 이 다른 레인이나 라이시나 이런 애들은 무시하고 강아지만 전체적으로 다 제너레이트 하게 된다. 라고 하고 이거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금 이 논문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선 이제 이 아워스의 메소드로 했을 때는 강아지만 보고 나머지 부분은 어텐션을 하지 않기 때문에 레인이나 라이트 같은 게 바깥쪽에 잘 표현이 된다라고 이제 컨트리뷰션을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preserved identity 같은 경우에도 다른 포즈로 바뀌거나 새로운 상황이 주어졌을 때에도 역시 이 아이덴티티를 잃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두 가지 컨플릭팅 골이 있고 이 두 개 사이에 트레이드 오프가 존재해서 이걸 둘 다 만족시키기 어려운데 우리 메소드는 이거를 만족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두 가지를 다 만족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여기서는 이제 인사이트로 어디에 이 컨셉을 제너레이트 할지랑 컨셉을 어떤 걸 제너레이트 할지를 디스인탱글을 시켜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키 인사이트는 어디에 이게 제너레이트 될지와 어떤 것을 제너레이트 할지를 디스인탱글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디퓨전 모델 안에 크로스 어텐션에 쿼리로는 이미지가 들어가고 키로는 프롬프트가 들어가서 크로스 어텐션에서 키와 밸류가 들어가는데 키와 쿼리가 어텐션을 하고 나온 그 어텐션 맵에 밸류가 곱해지는 형태로 연산이 이루어지는데 여기에서 키가 어떤 부분에 그 컨셉이 제너레이트 될지를 결정하는 파트이고 밸류가 어떤 컨셉이 그 이미지에 제너레이트 될지를 결정하는 파트인데 이 키와 밸류에 원래 스테이블 디퓨전이나 이런 다른 디퓨전 모델에서는 같은 프롬프트를 넣어주죠. 같은 프롬프트에 대한 임베딩 값을 넣어주지만 여기서는 where과 what을 디스인탱글 하기 위해서 키와 밸류에 각각 다른 임베딩 값을 넣어주고 그렇게 해서 키는 정확하게 그 우리가 제너레이트 하려고 하는 강아지의 위치, 컨셉의 위치를 보게 만들고 그리고 밸류는 걔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어떤 우리가 무엇을 제너레이트 할지에 대한 값만 들어갈 수 있도록 이 두 개를 다르게 바꿔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where pathway에서는 지금 이 앞에서 문제가 발생했던 게 더욱 스타가 너무 오버피팅이 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냥 더그를 넣었을 때 나오는 어텐션 맵을 where로 하고 밸류에다가 이 더그 스타를 넣어주자라는 게 이게 가장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이 where pathway에다가는 이 우리가 제너레이트 하려고 하는 이 컨셉에 슈퍼 클래스를 넣어주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where 그러니까 키로 들어가는 데에는 더그 스타를 넣는 게 아니라 그냥 더그 우리가 학습하지 않은 그냥 더그의 임베딩을 넣자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what pathway에서는 우리가 학습한 더그 스타 컨셉 값을 넣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하나 또 추가로 주장하는 부분은 이미지 투 스타일겐이라고 하는 최초로 스타일겐에서 인버전을 수행했었던 논문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여러 다른 레졸루션으로 어떤 컨셉을 저장했을 때 그 컨셉이 저장이 더 잘 된다라는 것을 보여줬었는데요. 그래서 디퓨전 같은 경우에 이렇게 유넷이 있는데 각 층마다 레졸루션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모든 층에 같은 V값, 같은 텍스트 임베딩 값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 what 패스웨이에 해당하는 V 값을 이 각각 레졸루션마다 서로 다른 레이턴트 값을 넣어주자 라고 하는 게 여기에서 낸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여기 각 레이어에 크로스 어텐션으로 텍스트 임베딩이 들어갈 때 키 부분에는 그냥 우리가 파인 튜닝 하지 않은 더욱이라고 하는 슈퍼 클래스의 임베딩이 들어가도록 하고 밸류 부분에만 우리가 파인 튜닝한 그 더그 스타, 즉 우리가 생성하려고 하는 그 컨셉이 저장되어 있는 그 임베딩을 넣어주되 각각의 레졸루션마다 각각의 계층별로 서로 다른 V값을 넣어줘서 더 좋은 이미지를 생성하도록 하자라고 하는 게 이 논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을 사용을 하냐라고 했을 때 나이브하게 생각을 해보면 그냥 이 dog standing 어쩌고 하는 이 예시를 봤을 때 이 텍스트 임베딩이 키에도 들어가고 밸류에도 들어갈 텐데 키에 들어가는 더그랑 밸류에 들어가는 더그를 각각에 맞게 바꿔주자 라고 하는 게 가장 나이브하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텍스처얼 인버전에서 더그 스타를 학습을 시킨 다음에 키에 들어갈 때는 학습된 그 컨셉을 포함한 더그 스타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사용하는 더그 임베딩을 넣고 이 그 밸류 파트에는 우리가 학습한 더그 스타를 넣되 이제 각각의 레졸루션별로 서로 다른 더그 스타를 넣어주자 라는 게 이제 가장 나이브하게 생각할 수 있는 벡터 리플레이스먼트라고 하는 방법인데요. 그런데 이 방법에는 문제가 있는 게 텍스트 인코더가 어텐션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텍스트 인코더에다가 그냥 더그스타를 넣어버린 다음에 마지막에 그 더그스타에 해당하는 것만 그냥 더그로 바꿔주게 되면 더그스타 스탠딩에서 스탠드, ing 이런 토큰들이 이미 더그스타와 어텐션을 하면서 이미 거기에 더그스타의 어떤 인포메이션들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더그스타에 해당하는 것만 더그로 바꿔도 이미 더그스타는 다른 임베딩들의 인포메이션이 전해져 있고 그 둘 사이에 컨플릭트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다. 이것은 워킹하지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여기에다가 롬이라고 하는 방식을 사용을 하자라고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롬에서 봤을 때 롬은 어떤 W 매트릭스가 있을 때 특정한 인풋이 들어가면 내가 원하는 아웃풋이 나오도록 W를 파인 튜닝 할 수 있는 기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더그 스타가 인풋으로 들어가더라도 그냥 더그가 들어갔을 때 나오는 아웃풋이 나오도록 이 W 자체, 어텐션 키에 해당하는 웨이트 매트릭스 자체를 파인 튜닝을 하고 그냥 더그 스타가 들어갔을 때 그 레이어에 해당하는 그 레졸루션에 해당하는 특정한 어떤 밸류 레이턴트가 아웃풋으로 나오도록 이 밸류 매트릭스를 파인 튜닝을 하자라고 하는 롬을 사용해서 그렇게 파인 튜닝을 하자라는 메소드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냥 단순히 그 벡터를 리플레이스 했을 때랑은 다르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그 이미 완성된 텍스트 벡터의 어떤 그 얼라인되어 있는 거를 해치지 않고 그 정확하게 키에 해당하는 컨셉이 들어갔을 때 그 컨셉에 덕스타가 들어갔을 때 정확하게 덕에 해당하는 아웃풋이 나올 수 있도록 그것만 그 키 레이어만 매니퓰레이트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성능을 낸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롬의 방식을 디퓨전에 사용하는데 두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롬 방식을 사용을 하려면 인풋과 아웃풋을 미리 학습을 시키고 어떤 인풋이 들어갔을 때 어떤 아웃풋이 나와야지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한번 옵티마이징을 한 다음에 그 인풋과 아웃풋, I와 O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인풋과 아웃풋은 이제 I스타와 O스타라고 하는데 먼저 이 옵티멀한 I스타와 O스타를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클로즈 폼으로 이 웨이트 매트릭스를 수정하는 이런 투 스텝으로 되어 있는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디퓨전 모델의 이런 투 스텝의 절차를 따라서 트레이닝을 시키면 인퍼런스 할 때는 아이스타와 오스타를 미리 구하지 않고 그냥 바로 우리가 제너레이트 하고 싶은 그 프롬프트를 넣기 때문에 트레이닝 할 때와 인퍼런스 할 때의 그 프로시저가 미스매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트레이닝과 인퍼런스 프로시저의 미스매치 때문에 제너레이트가 잘 안 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또 같은 이유로 여러 개의 멀티 컨셉을, 예를 들어 강아지를 학습하라고 고양이를 학습을 한 다음에 그 두 개의 오브젝트를 하나의 이미지에 제너레이트를 하려고 했을 때에도 같은 이유 때문에 이 두 개가 섞여 버린다거나 아니면은 제대로 제너레이트가 안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Gated Rank 1 Model Editing for Personalized T2I라고 하는 이 Gated Rank 1 모델링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새롭게 제안을 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수식이 좀 복잡하게 생기긴 했는데, 이거는 나중에 한번 논문을 읽어보시거나 저한테 개인적으로 좀 질문을 주시면, 혹은 뭐 이 자리에서 여쭤봐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EM이라고 하는 게, 이 아래 예시를 먼저 보시면 A photo of Hoxie Star라고 돼 있는 인풋 프롬프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Hoxie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생긴 테디베어를 의미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테디베어를 제너레이트 하기 위해서 이 A photo of Hoxie Star라는 걸 인풋으로 넣으면 얘가 텍스트 인코더를 통해서 임베딩으로 바뀌게 되고, 이 임베딩이 키와 밸류로 각각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 허시 스타가 인코더를 통해서 나온 이 임베딩이 EM이 됩니다. 그리고 여긴 i스타는 이 EM이 각각의 이제 매트릭스에 들어가게 될 텐데, 문제는 a photo of Hoxie star가 있을 수 있고, 뭐 a photo of Hoxie star 뭐 nearby wall 뭐 이런 식으로 다른 문장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마다 이 텍스트 인코더의 아웃풋으로 나오는 이 임베딩, 하우시스타의 임베딩 값이 계속 바뀐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EM이 아니라 이 헉시스타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유한 얘만의 특성이라고 하는 이 아이스타 값을 학습을 해야 되는데요. 이 아이스타 값을 넣었을 때 우리가 원하는 오스타가 나오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아이스타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기는 아이스타를 EMA 방식으로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한다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인풋 프롬프트로 그러니까 헉시가 포함되어 있는 인풋들이 여러 가지 이제 문장들로 계속 들어갈 텐데, 그 문장들이 서로 다른 문장들이 계속 들어갈 때마다 헉시 스타의 값도 계속 바뀌겠지만, 그 헉시 스타의 값을 이 EMA 방식을 통해서 업데이트를 하면서 헉시 스타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에센스만을 남기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 아이스타가 정확하게 헉시 스타의 어떤 컨셉을 담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EM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임베딩이고요.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이 수식이 의미하는 건 무엇이냐면, W는 기존 매트릭스고 여기서 EM 컴플리먼트가 있는데, EM 컴플리먼트는 기존의 임베딩에서 허그씨를 뺀 부분을 의미합니다. 이 EM 컴플리먼트는 구하는 식이 또 따로 있는데요. 걔는 이제 아이스타와 EM, 그러니까 허그씨와 임베딩의 시밀러리티를 구한 다음에 그 시밀러리티를 기존의 임베딩 값에서 제외해주는 방식으로 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 EM 컴플리먼트는 여기에 있는 이 임베딩 중에서 허그씨의 인포메이션이 빠져있는 그 상태의 임베딩을 의미하게 되고, 얘를 기존 웨이트 매트릭스에 곱해준 값, 그러니까 프리트레인드 돼 있는 매트릭스에 헉시가 빠져있는 인포메이션을 곱하니까 이제 헉시가 빠져있는 아웃풋이 나온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헉시가 들어갔을 때 아웃풋으로 나오기를 원하는 어떤 오스타가 있다고 했을 때, 이 오스타는
i스타와 em 둘 사이의 시밀러리티를 i스타의 놈으로 나눠준 값만큼 들어가게 되는데요. 아까 em에서 빼준 값만큼 가중치에 대해 이 부분이 이제 그 가중치가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오스타를 곱해서 이제 전체 아웃풋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 오스타는 트레이닝 과정 중에서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데 이 오스타는 키 부분에서는 어떤 것을 의미하게 되냐면 for 테디베어를 넣었을 때 아웃풋으로 나오게 되는 값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 키가 하우시가 키에 들어가면 아까 봤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다 퍼지는 경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어텐션 맵이 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키의 인풋으로 허브씨가 들어가더라도 테디베어가 들어간 것과 동일한 아웃풋이 나오게 이 WK를 업데이트를 해주는 거고요. 이 V 같은 경우에는 이 오스타는 각각의 계층, 각각 레졸루션에 대한 그 레이턴트 값이 나오도록 트레이닝이 됩니다. 그래서 이 허브씨가 들어갔을 때 같은 허브씨가 들어가더라도 레졸루션에 따라서 뭐 64x 64에서는 레이턴트 A가 나오고 16x 16에서는 레이턴트 B가 나오도록 이 오스타가 각각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 다음 어텐션 프로세스를 거쳐서 계속 이제 디퓨전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고요. 이런 방식으로 크로스 어텐션의 키 매트릭스와 이 V 매트릭스를 업데이트를 함으로써 우리가 새로운 컨셉을 프리트레인드 된 디퓨전에다가 넣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이 i스타와 o스타만 있으면 어떤 컨셉이든지 학습할 수 있도록 어떤 컨셉이든지 제너레이트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 프로세스에서 우리는 W를 학습하지 않습니다. 이 자체가 em을 W 햇에 넣어서 나온 아웃풋을 의미하기 때문에 W는 가만히 있고 O스타와 I스타만을 학습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허브씨에 대한 I스타와 O스타를 학습을 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캣이 어떤 강아지가 있다고 했을 때 어떤 더그스타에 대한 I스타와 O스타를 학습을 했을 때 이 멀티 컨셉에 대한 제너레이션은 다음 페이지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i스타와 o스타가 있으면은 이제 제너레이트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그 특정 em에서 i스타가 차지하는 그 가중치만큼 o스타를 곱해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시밀러리티가 생각보다 작게 눌러줘야 되는 부분이 생각보다 크게 나오는 경향성이 있어서 이 부분을 시그모이드 함수로 한번 감싸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그모이드로 크게 높여줘야 될 부분은 높여주고 낮춰줘야 될 부분은 낮춰줘서 좀 더 확실하게 어떤 i스타가 정확히 나와야 하는 o스타의 값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줬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시그모이드는 베타, 그 바이어스 값과 타우, 템퍼레처 값을 하이퍼 파라미터로 갚는다고 합니다. 이 하이퍼 파라미터도 트레이닝 과정 중에 학습이 되도록 되어 있고 나중에 이 베타와 타우 값의 가중치를 조정을 하면서 어떤 그 좀 더 텍스트, 좀 더 이 컨셉을 잘 제너레이트 할지 아니면 피델리티를 높일지 하는 식으로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학습을 한 다음에 인퍼런스 타임에는 글로벌 키 나킹이라고 하는 것도 사용을 하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인퍼런스 할 때는 for of 헉시가 아니라 for of 테디베어를 넣은 그 값 자체를 키에 넣는다 라고 하는 방식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for of 헉시가 for of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를 해서 아예 그냥 키에 넣을 때 헉시를 빼버리고 테디베어만 넣는 그런 방식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했을 때 좀 더 퀄리티가 좋아진다고 하고요. 그리고 싱글 컨셉을 제너레이트 할 때는 아까 소개드렸던 것처럼
구해진 i스타와 o스타를 여기에 대입을 해서 h를 뽑아내는 그런 방식으로 제너레이트를 하고, 만약에 i스타와 o스타가 여러 개일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EM의 컴플리멘트를 i스타에 대해서만 구했었는데, 여기는 J개의 모든 i스타에 대해서 오소고나라는 컴플리먼트를 구한 다음에 얘를 W에 곱하고, 나머지는 이 오스타에다가 가중치를 곱해준 이 어떤 i번째, 예를 들어 두 개의 컨셉이 있다고 했을 때, 첫 번째 컨셉에 대해서 i스타와 오스타가 있으면 그 첫 번째 컨셉에 대해서 계산을 한번 해주고, 그리고 두 번째 컨셉에 대해서도 계산을 해준 다음에 그걸 다 더해준다. 간단하게 이렇게만 해도 멀티플 컨셉이 제너레이트가 잘 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조금 어려워서 이게 설명이 잘 됐을지 모르겠는데, 혹시 궁금한 게 있다면 질문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메서드 설명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은 익스페리먼트로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화면 아직 로드 중이긴 한데 혹시 화면 보이시고 잘 들리시나요? 혹시 안 들리면 말씀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그 원식 오빠가 잘 설명을 해줘서 그 뒤에 이어서 이제 익스페리먼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실험을 할 때 그 이제 메소드를 3개 정도 가져와서 3개랑 비교를 하면서 자기네들의 강점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이제 드림부스, 그리고 텍스처 인버전, 커스텀 디퓨전 이 3가지를 가져와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텍스처 인버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앞에서 오빠가 잘 설명을 해줘서 간단하게만 이제 이 3가지 메소드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이 아래 그림이 커스텀 디퓨전 논문에서 가져온 그림인데요. 보통 이제 이 포토 오브 V 스타 도그라는 이런 프롬프트를 넣어서 이 V 스타에 트레이닝 시키는 이 까만 이 강아지를 좀 잘 어태치가 되도록 이렇게 학습을 시키고자 커스터마이제이션을 하는 보통 방법을 사용을 하는데, 이때 드림부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 어텐션 유넷에 있는 요 어텐션을 만드는 이제 K랑 V 웨이트를 업데이트를 시켜서 이 K랑 V 자체가 요 V 스타라는 요 임베딩에 잘 피팅이 되도록 이 웨이트를 업데이트를 시키는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드림부스 같은 경우에는 이 V스타라는 이 텍스트 임베딩이 프로즌이 된 상태로 유넷 자체가 학습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텍스처 인버전 같은 경우에는 유넷을 모두 프리징을 시키고 이 V스타라는 이 부분만 그 이제 학습을 시키는 방법이고요. 커스텀 디퓨전 같은 경우에는 이 V스타와 KV를 모두 다 이제 트레이너블하게 만들고 학습을 시키는 방법입니다. 근데 커스텀 디퓨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원래는 이제 강아지 한 마리에 대해서 V스타 도그라는 식으로 이렇게 퍼스널라이제이션을 했다면, 이제 커스텀 디퓨전 같은 경우에는 멀티 컨셉을 사용을 하는 이제 방법을 좀 제안을 하는 메소드여서요. 그래서 이 강아지뿐만 아니라 어떤 고양이도 같이 한번 커스터마이즈를 시키고, 그래서 이제 인퍼런스 할 때는 포토 오브 V1 스타 도그 and V2 스타 캣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롬프트를 주게 되면 퍼스널라이즈 했던 요 강아지와 또 이제 고양이가 같이 나오는 그런 메소드를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커스텀 디퓨전 같은 경우에는 좀 멀티 컨셉에 좀 더 특화된 메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밸류에이션 매트릭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시뮬러리티랑 텍스트 시뮬러리티 두 가지를 사용을 하였는데요.
이제 이미지 시뮬러리티 같은 경우에는 클릭 코사인 시뮬러리티를 구하는데 이제 기존에 우리가 트레인을 시켰던 그 컨셉 이미지와 그리고 이제 제너레이트 된 이미지 사이에 코사인 시뮬러리티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얼마나 기존의 컨셉들을 잘 따라가는지에 대해서 이제 점수를 매겨주는 부분으로 좀 아까 오빠가 맨 처음 인트로덕션에 설명해줬던 그 아이덴티티를 얼마나 프리저브 하는지에 관련된 매트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시뮬러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너레이트 된 이제 그 이미지와 그리고 에디팅 할 때 넣어줬던 텍스트 프롬프트 자체에 관해 시뮬러리티를 구하는 방법으로 얼마나 이제 에디팅하는 그 프롬프트를 잘 따라서 이미지가 생성됐는지를 확인하는 확인하는 매트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오버피팅이 얼마나 안 되어 있는지를 좀 측정하는 매트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텍스트 시뮬러리티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 어떤 아까 헉시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시킨 다음에 인퍼런스 할 때에는 헉시 is dressed like a wizard 이런 식으로 이제 에디팅하는 프롬프트를 주면 이제 약간 그 마법사처럼 입은 헉시가 나와야 될 텐데 그 dress like a wizard라는 그 텍스트 프롬프트와 그리고 제너레이트 된 그 약간 마법사처럼 입은 그 헉시 간에 이제 시뮬러리티를 구해서 얼마나 에디팅하는 그 프롬프트를 잘 따라갔는지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텍스트 프롬프트와 이미지 간의 시뮬러리티를 계산을 하면 이제 그 프롬프트마다 또 스코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캘리브레이트 하기 위해서 그 약간 한번 노멀라이즈를 이제 시켜주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각의 컨셉에 대해서 8장의 이미지를 각 프롬프트마다 생성을 했고 50스텝을 밟아서 이제 인퍼런스를 해서 이미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왼쪽이 이제 비교한 퀄리테이티브 결과이고 오른쪽이 조금 그거를 이제 그래프로 나타낸 모습인데요. 왼쪽부터 보시면 아월스 같은 경우 아월스랑 다른 이제 메소드를 비교를 했을 때 조금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이 텍스처 인버전하고 비교를 했을 때 좀 더 확연하게 차이가 보이는데 됐다. 네. 이 텍스처 인버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지 시뮬러리티가 되게 높은 대신 텍스트 시뮬러리티가 낮은 그러니까 약간 기존에 트레이닝된 그 이미지 오버피팅된 경향이 좀 짙은 결과들을 많이 내보였는데 그래서 실제로 요 피겨를 보시면 이 이그젠플에 있는 요 고양이 모습이 이렇게 cat is acting in a play wearing a costume이라는 프롬프트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비슷하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테디베어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아월스를 봤을 때에는 이제 acting in a play wearing costume이라는 이 프롬프트에 잘 따라서 이 고양이가 좀 많이 변화된 걸 볼 수 있고 이 테디베어도 마찬가지로 playing with a ball in the water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물도 나오고 이렇게 공도 잘 들고 있는 모습으로 프롬프트를 잘 따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커스텀 디퓨전과 드림푸스 같은 경우에도 텍스처 인버전보다는 조금 덜 오버피팅이 돼서 조금 더 프롬프트에 맞는 모습이 생성이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월스랑 비교했을 때 커스텀을 입으라고 했는데 좀 입지 않고 거의 털이 좀 위주인 이런 모습도 좀 보이고 그리고 여기서는 플레잉 위더 벌이면 이제 공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공이 없는 모습도 보이는 식으로 아직까지 그렇게 그 텍스트 시뮬러리티를 잘 따라가는 모습은 이제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이 그래프를 보시면 조금 더 잘 비교가 돼서 잘 비교가 되는데요. 이 파란 색깔과 이 하늘 색깔 라인이 이제 각각의 펄퓨전의 트레이드 오프를 따라서 이제 그래프를 그린 모습이고요. 색깔이 좀 다른 거는 아까 이제 인퍼런스를 할 때 어떤 락킹을 쓰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실험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좀 진한 파란색이 로컬이고 약간 연한 파란색이 글로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펄퓨전의 트레이드 오프 라인에 비하면 이제 텍스처 인버전 같은 요 회색깔 요 그래프는 확실히 이미지 시뮬러리티는 높지만 텍스트 시뮬러리티는 낮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 커스텀 디퓨전이나 아니면 드림부스 같은 경우에는 요 빨간색과 갈색, 그다음 살색 부분인데 그래도 이 텍스처 인버전보다는
조금 더 텍스트 시뮬러리티가 높지만 그래도 펄퓨전보다는 더 낮은 트레이드 오프를 보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어블레이션을 몇 개 해서 이 부분도 같이 실험에 가져왔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원샷 실험을 해서 원래는 기존에는 이제 컨셉 이미지가 한 3장에서 4장 정도가 들어가서 학습을 진행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한 장의 이미지만을 가지고 얼마나 잘 따라가는지를 이제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샷 부분이 요 노란 색깔 추가된 이 부분이 원샷으로 했을 때의 결과인데 보통 원샷으로 하게 되면 오버피팅이 되게 심하게 일어나서 보통 그래프가 다 이쪽으로 많이 치우치게 되는데 이 펄퓨전 같은 경우에는 원샷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오버피팅이 잘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키 락킹 같은 경우에 이제 원래는 이 B 부분이 이제 키 락킹인데 원래는 이제 그 웨이트를 아예 프로즌 시킨 상태로 이제 I와 O만 업데이트만 해주는 방법을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방법과 이제 K 자체를 또 계속 업데이트하는 방법을 같이 사용을 해서 비교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K를 같이 업데이트 시키게 되면 확실히 좀 더 오버피팅이 심하게 일어나는 부분이 보이게 되는데요. 이 이유는 이제 아까 이게 말이 안 나오지. 아까 죄송합니다. 아까 컨셉에서 이제 어디를 보고 어떻게 보는지를 좀 락킹을 시켜줬었는데 어디를 보는지를 락킹을 시켜줬었는데 이 K를 업데이트하게 되면 그 락킹이 되지 않고 계속 같이 어디를 봐야 되는지도 계속 업데이트가 되면서 결국 오버피팅에 좀 더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트레이닝 시켰을 때는 좀 더 오버피팅 되는 이런 결과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락킹을 시켰을 때가 오히려 조금 더 이 트레이드 오프가 잘 나왔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컨셉 이미지에 어떤 세그멘테이션 마스크를 씌워서 해준 결과인데 좀 더 잘 나왔다라는 내용이고, 얘는 조금 더 당연한 것 같아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D와 E 같은 경우에는 각각 이제 시그모이드를 사용할 때 템퍼러처를 이제 사용을 해서, 템퍼러처 값에 대해서 트레이드 오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트레인과 이제 트레인 같은 경우에는 템퍼러처를 높게 만들면 시그모이드 함수가 좀 더 스티프해지니까 이게 조금 더 그 컨셉에 가까운 인베딩과 아닌 인베딩 사이에 그 사이가 뚜렷해지면서 조금 더 학습이 잘 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인퍼런스 때에는 약간 경험적으로 트레인보다 좀 더 높은 템퍼러처를 사용을 했을 때 좀 더 잘 됐다라고 이제 실험 결과를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멀티 컨셉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컨셉에 대해서 학습을 시키려고 할 때의 결과도 같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커스텀 디퓨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레이닝을 만약에 요 테디와 선글라스, 그다음에 뭐 캣, 체어, 팟, 테이블 요 6가지에 대해서 뭔가 멀티 컨셉으로 해서 이 6가지를 잘 조합한 이미지를 이제 만들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 커스텀 디퓨전 같은 경우에는 이 6개의 모든 데이터셋이 다 있어야 약간 6개의 물체가 다 들어있는 데이터셋에 한번 학습을 해 주어야 이제 작동을 하는 메소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CD를 좀 옵티마이제이션 어프로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반면에 이 펄퓨전 같은 경우에는 이 테디에 대해서 학습시키고 뭐 선글라스에 대해서 학습시키고 이렇게 각각 따로따로 학습을 시켜도 그 인퍼런스 때 요 시계에 맞춰서만 업데이트를 이제 해주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다 옵티마이제이션 시킬 필요 없이 각각에 대해서 학습시키고 그냥 한 번에 인퍼런스 할 수 있는 방법이라 이제 커스텀 디퓨전과 이제 거의 대등대등한 퀄리티가 나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되게 잘하는 방법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테디가 뭐 선글라스를 끼게 해라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아월스가 잘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기본적으로도 이렇게 이 이 파란 색깔 체어와 캣을 같이 이렇게 제너레이트 해라라고 했을 때도 되게 비슷한 퀄리티로 잘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멀티 컨셉에서도 잘 되는 모습을 여기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인퍼런스 때 어떻게 키를 디자인할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원래 여기서는 이제 트레이닝 할 때와 인퍼런스 할 때 모두 만약에 헉시에 대해서 학습을 시켰다면 헉시가
이제 테디베어를 따라가도록 업데이트를 시키지 이 아예 테디베어 자체에 대한 프롬프트를 넣어주진 않는데 그렇게 되면 만약에 그 테디베어라는 조금 더 슈퍼 클래스와 다른 단어 사이의 그런 관계성을 잘 학습을 그런 부분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보완을 하고자 이제 글로벌 키 락킹이라는 것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키 락킹에서는 트레이닝은 이제 헉시라는 그 오브젝트에 대해서 학습을 시킨 다음에 이제 인퍼런스 할 때에는 혹시 대신 테디베어를 넣어줘서 그래서 웨이트나 다른 학습된 부분은 다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이제 혹시만 테디베어로 바뀌어지면서 이 테디베어와 다른 단어들 사이의 관계를 조금 더 잘 인퍼런스 때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세 가지를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락킹 같은 경우에 이제 캣스타라는 게 있으면 원래는 이제 s스타 이런 식으로 들어갈 텐데 여기에 캣을 이제 슈퍼 클래스로 바꿔서 넣어줬던 인퍼런스 할 때 넣어줬던 방법이고 로컬 락이 이제 기존에 계속 에피소드 부분에서 나왔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레인드 K 같은 경우에는 웨이트를 프리즈 시키지 않고 계속 업데이트 시켜서 어디를 봐야 되는지를 이제 딱 고정을 시키는 게 아니라 그 부분도 같이 업데이트를 하면서 좀 오버피팅이 일어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락크에 대해서 이제 비교를 했을 때 글로벌 락킹이 조금 더 이제 리딩어 북이라는 프롬프트를 줬을 때에도 조금 더 책을 잘 이렇게 딱 펼쳐서 이렇게 딱 읽는 고양이가 나타나고 셰프 아웃핏 같은 경우에도 모자가 이렇게 깔맞춤으로 잘 나타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반면에 로컬 락 같은 경우에는 고양이가 책을 읽고 있긴 하지만 좀 이렇게 자세도 좀 한정이 되어 있고 이런 모자 같은 경우에도 조금 애매한 모자들이 나오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트레인드 K 같은 경우에는 완전 오버피팅이 돼버려서 프롬프트와 상관없이 되게 비슷비슷한 고양이들이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키 락킹이 트레이닝 다이나믹스에 어떤 이제 영향을 끼치는지를 좀 설명해주는 부분인데요. 요 빨간 색깔 이 트래젝토리가 이제 K를 계속 업데이트를 시키면서 어디를 봐야 될지를 고정하지 않고 계속 업데이트를 해서 오버피팅이 되는 부분에 대한 트래젝토리를 나타낸 것이고 이 파란 색깔이 이제 기존 메소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시뮬러리티에 가깝고 텍스트 시뮬러리티에 낮은 이 부분에 올수록 조금 더 오버피팅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 좀 잘 보시면 S가 이제 숫자가 써 있는데 이게 스텝 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5 스텝에서 어디에 이제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오고 50 스텝에서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오는지를 이제 스텝에 따라서 이렇게 트래젝토리를 그린 건데요. 이 트레인드 K의 트래젝토리를 보게 되면 처음에는 조금 텍스트 시뮬러리티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지만 점점 이렇게 오버피팅으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로컬 락을 쓰게 되면 어디를 봐야 될지를 딱 잠궈 놓게 되면 이제 여기서부터 거의 오버피팅에 가지 않고 제너럴라이제이션 되는 부분에서 계속 맴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약간 요 키 락킹에 대한 좀 리미테이션으로 같이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는 부분이 이 스텝을 점점 늘릴수록 오히려 조금 더 그 퀄리티가 낮아진다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여기서 숫자를 잘 보시면 이제 S가 25가 되면서 25에서 이제 200으로 여기 이렇게 200으로 넘어가고 또 그 이상을 더 학습을 시켜서 275, 350, 425까지 찍게 되면 약간 제너럴라이제이션은 잘 되지만 실제로 퀄리티를 찍어봤을 때 퀄리티가 점점 낮아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또 이미지 시뮬러리티도 여기서는 이렇게 낮아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는 이제 딱 K는 고정된 상태로 B를 계속 업데이트 시키는데 좀 V가 계속 이상한 이제 피처들을 약간 V가 너무 일찍 학습이 돼서 점점 이제 그 V 안에서 오버피팅이 되면서 이상한 피처들이 나타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 적당한 스텝만큼 학습을 시켰을 때 좀 잘 되는 모습을 보이는 이런 부분이 좀 있다라고 얘기를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실험 부분은 여기까지인데 혹시 실험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앞에 또 메소드 관련해서도 좀 생각난 질문 있으시면 편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따로 질문 없으시면 네, 세미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